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계 김건호입니다. 오늘 이제 역사특강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 거를 못 보셨다면 여기 이제 위에 뭐 뜨면은 이거 한번 보고 오시고요. 나주 얘기가 있을 겁니다. 사실 이전 거는 고려랑 조선시대를 망라하는 동네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조선시대랑 현대를 망라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 경복궁도 역사가 참 기구합니다. 그 공간 자체가 담고 있는 아픔이 있어요. 일단 경복궁은 고려의 멸망과 조선의 건국 속에서 시작이 됐습니까? 한 왕조가 망하면서 생긴 공간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그 조선이 어려움을 겪었던 임진왜란 때 불탔는데 그 불을 누가 지르는 줄 아세요? 경복궁에 불 지른 게 누군지 아세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여쭤보면은 왕이나 이런 신하들이 도망치면서 이 자료나 이런 거 안 남기려고 태운 거 아니냐 이러는데 백성들이 불을 질렀어요. 왕에 대한 원망 때문에. 왜 우리를 버리고 가냐? 그래서 이제 원망 속에서 이 궁이 불타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걸 복원을 계속 못하고 있었어요. 복원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그랬다가 흥선대원군 때 이걸 다시 복원을 한 거예요. 근데 흥선대원군 때 이걸 복원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써요. 그 당시 조선 예산에 10년치 예산을 써요. 흥선대원군이 비판받는 포인트 중 하나예요. 그때 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궁을 복원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뭐였냐 이거죠. 물론 이거에 대해서 해석이 다 이견이 나뉘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권이 너무 약해서 신하들한테 휘둘리고 세도 정치 때 휘둘리면서 나라가 망한 거 아니냐라고 지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경복궁 복원이 필수적인 요소였거든요. 왕권의 회복을 위해서.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 평가는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어쨌든 정리하자면 경복궁이란 곳이 한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면서 만들어졌고, 한편으로는 백성들의 분노에 의해서 잿더미가 되기도 했고, 다시 왕권의 위엄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복원이 되기도 했는데, 아시겠지만 이 공간이 계속 이렇게만 오진 않았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조선 총독부가 이 근처에 지어졌었죠.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경복궁이 왕조가 망할 때 또 함께 했었던 공간이에요. 어찌 보면 되게 슬픈 공간이기도 한 겁니다. 백성들이 불지르기도 했고 다른 왕조를 멸망시키면서 세워지기도 했고 우리의 슬픔을 담고도 있는 공간인데, 경복궁을 가면 막 한복 입고 놀러 다니고 뭐 다 좋은데 은근히 경복궁이 그런 블랙 투어라고 하나요? 약간 역사의 어떤 어두운 부분을, 경복궁도 제가 보기엔 충분히 그런 아픔을 담고 있는 공간이에요. 고려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자기들 왕조를 무너뜨린 사람들이 세운 곳이잖아요. 또 한편으로 임진왜란 때 선조가 도망을 칠 때 자기들을 이제 죽은 운명인 거예요. 사실상 일본군한테 맡겨놓으면. 얼마나 원망스러웠으면 임금이 살고 있는 곳에다 불을 질러버렸겠어요. 되게 슬픈 공간이에요. 일제강점기 때 그 총독부 아래에 짓눌려 있었던 그 시절, 마치 조선인들 같은 느낌인 거죠. 그 경복궁 자체가. 그래서 그런 공간이었다. 경복궁을 보고 나면 뒤쪽 길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 길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통령님이 계셨기 때문에 경계가 삼엄해가지고 갈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청와대가 개방이 되어 있죠. 이게 참 기이한 느낌인 게 현대와 과거, 그 조선과 현대가 한 공간에 존속해 있다는 이 느낌이 되게 기이해요. 그리고 한 왕실에 왕이 있었던 곳이자 한 나라의 민주공화국의 대표가 있는 곳이 같이 있다는 거, 역사를 전공했던 저한테는 신기한 느낌까지 주는 공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경복궁이랑 그 일대의 궁을 돌면서 조선의 어떤 느낌을 한번 쫙 받으시다가 담을 둘러가지고 올라가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또 맛볼 수 있는 청와대라는 공간으로 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오실 때 청와대 그 방문 예약을 하셔서 청와대까지 한 번에 보고 가시면 좋다. 왕조의 멸망과 공화국의 수립이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8월이라서 그래요. 8월은 광복을 하기도 했고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도 했어요. 45년 8월 15일에 우리가 해방이 됐고 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습니다. 어쨌든 경복궁과 청와대를 함께 맛볼 수 있고, 만약에 여유가 되시면 조금만 버스를 타고 이동하시면 서대문 형무소까지 금방 갈 수 있어요. 독립문하고. 그곳 공간 역시도 근대와 과거의 만남이에요. 독립문이라는 조선이 근대화되는 과정 속의 건축물과 서대문 형무소라는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 때 운영이 되던 그 공간을 같이 맛볼 수 있다. 이곳이 사실은 일제강점기 이전에도 그런 목적성을 아예 안 갖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일제강점기 때 악랄하게 활용되던 공간이에요. 여기 붙잡혀오면 사실상 이제 각오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조선을 점령했던 일본은 기본적으로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었냐면, 우리는 근대화된 인간이야, 얘네들은 동물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서대문 형무소에서 그렇게 악랄하게 굴고 그 무단 통치라고 이제 우리가 배웠는데 그 무단이란 게 말 그대로 무력적 수단으로 이제 통치하는 거거든요. 그 공간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고 살아도 문제예요. 고문을 그렇게 세게 당하면 제정신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당했다 나온 사람들 중에 친일의 길을 걷는 사람들도 결코 적지 않았다. 굉장히 조선인들한테는 슬픔이 가득한 공간입니다. 거기에 다행히 가시면 투어 신청 같은 걸 할 수가 있어서 상세히 배울 수 있습니다. 사형집행 장소도 있어요. 굉장히 끔찍한 공간입니다. 사실은 서대문 형무소 끔찍한데 나라를 잃었을 때 대가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공간이죠. 지금도 아직도 보면 그 시대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서대문 형무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요소 중 하나다. 서대문 형무소 하다 보면 울컥거릴 때가 있어요. 이게 보면 도대체 어떤 일이 여기서 벌어졌을까?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비인간적인 시설을 나라가 망할 때까지 갖고 있었다? 이거는 좀 스스로도 좀 일본 스스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 시기는 반성할 필요가 있다. 우리 역시도 그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면서도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서 서대문 형무소 좀 무겁지만 아이들하고 다니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다. 서울에 살면서도 의외로 경복궁이랑 청와대를 같이 안 도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꼭 가보셔야 된다. 가보는 기회가 있다면 서대문까지 함께 가시면 좋다. 그래서 경복궁과 청와대, 과거와 현재를 잇는 공간으로서 강추드리며 이 공간을 보시면서 조선의 역사나 조선에서 현대로 넘어오는 이 역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이 연결고리를 맞추기 위해서 일제강점기를 느끼고 싶으시면 서대문 형무소까지 갔다 오시면 좋고 간 김에 바로 앞에 있는 독립문까지 보시면 완벽하다. 그러면 조선, 근대, 일제강점기, 현대 이렇게 쭉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서울 여행을 하실 때 그렇게 한번 돌아보시기를 강추드리며 경복궁이 갖고 있는 느낌 한번 다르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들께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 이곳이 담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 아이들하고 또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으며 두 번째 여름 특강을 여기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길지만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